탱커 하부대장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윌슨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녀석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콘 양배추입니다. 네, 인사해. 굉장히 과묵한 친구죠. 네, 이 친구와 함께 오늘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리뷰는 플래닛 프로입니다. 드디어 프로들만 사용한다는 바로 그 프로. 네, 근데 오늘 제가 영상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프로를 사용을 한 일주일 정도 좀 해봤어요. 구독자님께서 역시나 내빌레이로 요청을 하셨는데 사용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점이 좀 많았고 이거를 사실 뭐 제 컨셉 자체가 자세하게 낱낱이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제 채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은 사실 포기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바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손모가지가 더 좋으면 더 잘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테크닉이 좋으신 분들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할 거는 이 플래닛 프로하고 이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플래닛 홈, 그냥 일반적인 플래닛 머신하고 플래닛 프로하고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이 차이가 진짜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겁니다. 먼저 가격은요, 플래닛, 그냥 일반적인 플래닛 같은 경우는 한 14, 5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플래닛 프로는 24, 5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조금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이제 재고량에 따라서 한때는 막 30만 원 넘게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제 영상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얘는 한 25만 원, 플래닛 홈은 한 15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아랫 버전 일반 플래닛 홈에 비해서 얼만큼 프로페셔널하게 1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윌슨은 잠시만 저쪽으로 가 있고 정신 상그라 보니까 일단 외관만 봤을 때의 외관이 튼튼해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튼튼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도 전혀 무너질 것 같아. 진짜 내가 만난 머신들 중에는 요 한 50만 원 미만대 중에서는 제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듦새가 좋아요. 마감새가. 플라스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의 특징입니다. 전체가 뭐 스테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주 튼튼하다. 요게 지금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포타 필터입니다. 포타 필터가 들자마자 무거워요. 이거 무게를 영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게 진짜로 엄청 무겁습니다. 이전에 다른 포타 필터들에 비해서는 훨씬 무거워요. CRM보다도 훨씬 무겁고 다른 어떤 머신의 이 가격 대비에 이 포타 필터에 비하면 이건 진짜 손잡이까지 무겁습니다. 얘는 진짜 상업용 느낌이 나는 포타 필터다. 두꺼워서 아마 단열도 잘 되지 않을까. 이 보세요. 정말 깨끗해 보이죠? 무겁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에 비해서 바스켓은 어떤 바스켓이 들어있느냐? 이 진부한 이 진부한 듀얼 월 바스켓이 들어가 있다. 이거 좀 제발 좀 지긋지긋한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스켓을 고정하는 것도 그게 없습니다. 스프링이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홈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2% 아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좀 개선되고 바스켓도 애초에 싱글홀을 하나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남고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묵직한 게 이 가격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포타 필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스팀 노즐입니다. 이 관심 많으셨죠? 이게 엄청 두껍죠. 일반적인 상업용 노즐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가정용에 이런 정도의 노즐을 사용하다니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팀 팁은 구멍이 한 개뿐입니다. 아래로 한 개뿐. 제가 저번에 한번 스팀 잘하는 법, 라떼아트 스팀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한 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한 개밖에 안 달리느냐? 이것은 나중에 사용해 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노즐은 굵었지만 보일러의 스팀 압력은 그다지 세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 노즐만 굵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눈에 띄는 차이점이고 그거 말고는 이들이 주장하는 거 버튼이 뭐 좀 더 좋아졌다 이런 건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온도 제어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제어를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PID하고는 좀 다릅니다. PID는
전자 온도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온도가 제어가 되는데, 얘는 전자식으로 제어를 해서 아날로그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아주 고가형이 들어가 있는 PID와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이거보다 더 저가형보다는 온도의 안정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열하는 시간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되겠죠. 예열 시간부터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예열되는 시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되게 편리하게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다 됐습니다. 1분 40초가 딱 되니까 이제 예열이 끝났다는 신호가 왔죠. 추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우. 아, 이거는 준비만 된다는 거고. 오, 뜨거운 것 같은데. 근데 물이 좀, 뜨겁다. 와, 뜨거워요. 야, 씨. 어떤 머신과는 다르게 뜨겁습니다. 방금 살짝 놀랐네요. 근데 물이 좀 과하게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뜨거워. 이 김이 나죠.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온도는 여기 온도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80에서 90 사이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예열 시간까지 함께 봤는데, 이 녀석은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약 대략 한 1분 40초 해가지고 예열이 되는 걸 봤고, 손을 넣어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뜨거운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김도 아마 영상이 좀 찍혔을 겁니다. 김이 확 모락모락 나죠. 이 정도 느낌이고, 어쨌든 간에 외관이나 이런 이제 스펙을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외에 이제 그 매뉴얼상 읽어보면 뭐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막 이것저것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거를 막 엄청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적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다 정리해 드릴게요. 외관이 튼튼하다, 포타 필터가 무겁다, 그다음에 스팀 노즐이 굵다, 그다음에 전자식 온도 제어가 된다. 이거는 사실 얼마큼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플래닛은 똑같이 이렇게 온도계가 달려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몇 바로 추출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온도로만 나오고 있다. 근데 온도만 나오는 것도 아쉽고, 압력만 나오는 것도 아쉽고,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디 한 군데가 어쨌든 아쉬운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한 곳이 없다. 어느 한 군데, 와, 이거 좋은데 하면은 뭔가 하나가 없고, 와, 이거 좋은데 하면 저게 또 없고, 막 이런 게 이 가격대 머신의 특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완벽한 머신이 되려면, 우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머신이 되려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를 또 얘기하면 또 뭐 맥널티 빼고는 다 깐다,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저는요 그냥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추출을 할 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까는 겁니다. 정말 영상 찍기 힘들다. 내가 옛날에 진짜 1000명, 2000명 때는 이런 눈치를 안 봤는데 점점 이제 눈치를 보게 돼가지고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사실은 이 녀석으로 추출을 일주일을 했는데, 방금 전에 촬영 전에도 추출을 4번, 5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제가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출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해야 되지 싶은 정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원래 1편에서는 이 포타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이걸로 추출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기존 순정 포타 필터로 추출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네, 왜 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걸로 해봤자 여러분 추출되는 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머신이 추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텀리스 이거를 따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구매해 주신 이 바텀리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바스켓은 싱글월입니다. 이 싱글월 바스켓을 사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추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나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추출하는 모습 보시죠. 자, 바텀리스 바닥에 없는 거죠. 이걸로 추출하는 모습을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을 흘리게 하고, 자, 일단 이 물이 나올 때 김이 나는 거, 온도가 높은 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온도계도 90도 정도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높은 건 알겠는데, 물이 좀 빠르고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머신을 많이 다양하게 써보신 분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거 아까 전에 예열할 때부터 약간 불안했어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저기 지금 뚫고 나온 거 보이시죠? 뚫어버렸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 내 진짜 내가 막아. 다 튄다, 난리 났다.
야, 이거 답이 없거든. 자, 여러분 이게 보셨다시피 바텀리스를 사용하면 지금 실제로 추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바텀리스를 쓴다고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처음에 인퓨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한번 물을 딱 밀어줄 때 그때 보시면 물이 딱 밀리자마자 가운데가 뭔가 그 짧은 시간 한 2초인가 정도의 물이 처음에 딱 적셔지는데 그게 그 지금 커피퍽을 뚫어요, 가운데를. 그래서 가운데만 지금 물이 쫙 밀려 나왔죠. 그리고 좀 몇 초 뒤에 다시 암이 붕 걸릴 때 보면 거기서부터 막 이제 채널링이 미친 듯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5번을 해도 계속 이런 겁니다.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해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물총 현상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물이 막 찍찍 튀고 물총 현상이 생기면 분쇄도를 무조건 더 가늘게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 이런 현상, 이런 경우에서는 예외입니다. 분쇄도를 아무리 더 가늘게 해도 계속 저 현상이 생겨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제가 이 머신을 구매할 때 업그레이드인지 업그레이드인지를 구분하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녀석은 3웨이 밸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출 뒤에 바로 뽑게 되면 물이 쫙 하고 터지거든요. 물폭도 생기고. 그러니까 얘는 3웨이 밸브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진짜 막 미친 듯이 나옵니다. 샤워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 압력이 분산되어 가면서 밀려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만 막 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플래닛 프로가 아니라 플래닛 홈 버전에서도 동일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플래닛은 이 기술을 개발해야 돼. 이것을 다른 곳에서 이 샤워 스크린 시스템을, 그룹패드 시스템을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 동급대 머신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튼튼합니다. 제가 봐도요, 정말 튼튼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마감도 매끈해요. 진짜 신경 잘 쓰고 잘 만들었어요. 포타 필터 동급 머신 중에서 제일 무거워요. 이거 가짜 클래식 프로보다도 무거운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냥 상업용 포타 필터 드는 느낌이거든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너무 잘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샤워 스크린 옆에 보면은 그 가스켓이 있죠. 가스켓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그 재질을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실리콘 같거든요. 실리콘을 사용해 가지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물이 안 튀게끔 가스켓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포타 필터 잠글 때 되게 편한 거죠. 그냥 집어넣고 부드럽게 힘이 안 들어가요. 보통 이 정도 머신들은요, 힘을 써서 돌려야 돼요. 이런 질문 많았죠. 와, 이거 바디를 이렇게 움켜 잡고 돌려도 잘 안 돌아가요. 12시까지 이게 다 안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녀석은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바디가 가벼우니까 손으로 얘를 잡긴 잡아야 되지만, 스무스하게 여성분들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죠. 고무 단단한 그런 가스켓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실리콘 가스켓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의 핵심이 뭡니까? 추출이 잘 돼야 돼요. 추출이 잘 되려면 온도 안정성 너무 중요하죠. 온도도 지금 뭐 전자식 제어해가지고 너무 잘 신경 썼는데, 이 샤워 스크린, 그룹패드에서 물이 나오는 압력이 전해지는, 압력이 분산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출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이 녀석 가지고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저보다 실력 있는 분들은 이걸 사셔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추출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머신이다라고 밖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물론 뭐 댓글 거실 분들은 거셔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러합니다. 제가 이거 안 믿으실까봐 분쇄도 조정을 좀 해가지고 몇 번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해서 굵은 분쇄도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가는 분쇄도로도 해가지고 추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봐, 또 가운데를 뚫고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더 굵은 분쇄도로 했는데, 이제 골고루 다른 곳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 가운데가 지금 문제인 거죠. 여기만 압력이 나오고 이쪽엔 압력이 안 전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야,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플래닛 처음에 영상 촬영했을 때처럼 이렇게 탬핑을 할 때 돌려가지고 파우더를 가운데로 모아서, 지금 보면 가운데만 뚫고 나오니까 가운데에 파우더를 모아가지고 조금 가운데 저항이 많이 걸리도록 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탬핑을 돌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돌아가진 않지만 너무 많이 하면 또 저항이 너무 걸리니까, 자, 이 정도만 돌려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될지 볼게요. 제발. 이제 밀고 나오지 못하네, 가운데로. 오! 야, 조금 해결이 되네. 오케이. 야, 이건 이렇게 좀만 더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도직량 조절만 좀 해도 이제 얼추 나올 것 같은데? 좋아, 힘내. 역시 이게 원리적으로 풀면 풀어진다니까, 이것도. 기계적인 이 아쉬움도. 야, 될 것 같습니다. 분쇄도를 약간만 더 굵게 가든지 도징이 양을 약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도징이 양만 살짝 줄여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야, 밀어냅니다. 막 물총 이상 사라졌어요. 가운데만 뚫고 나오니까 돌려서 탬핑을 하면 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 녀석은 지금 조금 과다가 나오겠네요. 채널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못 버티고 채널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물총 나왔다. 안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녀석은 3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탈 필터 빼면 팡 터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저는 살짝 각도를 제껴서 물을 옆으로 좀 흘리면서, 그렇죠? 물이 나오죠. 물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을 이렇게 따라 버리고 작업을 합니다. 보면은 딱 항상 이 부분이 뚫려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좀 덜한 편이야. 저희가 이제 가운데다가 파우더를 몰아 놓으니까 조금 덜한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눌러보면 여기가 푹 들어가요. 여기는 원두가 많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도징의 양을 좀 줄여가지고 돌려서 댐핑을 했어요. 볼까요? 이번에도 가운데 안 뚫고 나왔어. 제발. 오케이. 그렇지. 조금 아슬아슬하다. 물총이 생길랑 말랑 아슬아슬한데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제발. 채널링. 물총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저항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추출해야 돼? 이거는 기계적인 이제 아쉬움이 맞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 만하겠다. 자. 야, 추출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다중이야, 지금. 이게 무슨. 저 채널이 난다. 이제 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정도만 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레마 상태 한 번만 보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저번에도 나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거 내가 그때 플래닛 찍을 때 했던 말인가, 설마? 진짜? 나도 모르게 생각난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플래닛 프로 말고 플래닛 머신 그 리뷰했던 영상을 한번 보러 갔다 오시죠. 나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는 얘기 막 엄청 많이 했던 그 영상이 설마 플래닛인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만은 한데, 조금 이 정도 밸런스면은 이렇게 자극은 없어야 되는데, 신맛이 빡 때리네. 이 원두가 지금 그렇게 산미 있는 원두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오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좀 좋지 않아요. 바디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각 찌르는 게 있네요, 안에. 이거까지 잡혀야지 이게 딱 밸런스가 될 텐데, 추출량을 줄이면 분명히 바디감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처럼 추출량을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바디는 나오나 좀 자극적인 부분이 좀 오버가 될 것이고, 사실은 이건 기계적인 아쉬움이 분명합니다. 저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제가 이거 돌리는 걸 쓰지 않으니까 진짜 추출 자체가 안 됐는데, 돌려가지고 겨우 카바를 치니까 먹을 만은 하게 나온다. 그러나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은 상태이다. 어쨌든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2탄에서는 라떼, 스팀의 이 성질은 어떨까? 지금 굵어졌잖아요. 이 굵어진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진실되고 솔직하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방금 추출 끝낸 건데 역시나 요 녀석 하트 모양으로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